안녕하세요. 오늘은 물먹기 싫다는 다육이 물 주지 마세요 라는 이야기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육이를 키우다 보면 참 말을 안 듣는 그런 품종들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성장하는 다육이보다는 나이가 좀 있는 그런 다육이들이 그런 성질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상에 보이는 이 라우린제 같은 경우는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잎 끝으로 이 잎이 말라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다육이를 딱 보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뭔가요? 바로 물이 고픈가? 라는 생각을 가장 먼저 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면 물을 주게 되고, 물을 주게 되는데 물을 주었는데도 이 잎이 펴지지 않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데요. 가끔 이제 이 뿌리 상태가 좋지 않아서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라고 봐서 이렇게 화분에서 꺼내기도 하는데요. 대부분 이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꺼내면 뿌리에 큰 문제가 없는데 이상하게 이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다육이 같은 경우는 지켜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켜보는데 이 지켜보는 과정에서 너무 과도하게 물을 주면 결국은 이 품종이 돌아오기 전에 과습으로 물러 죽는 경우가 대부분 발생을 하는데요. 지금 영상에 보는 저 신데렐라 같은 경우도 얼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잎이 쭈글쭈글 거리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줄기 부분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줄기 부분도 그렇게 이 무름병이 온 상태가 아니고 튼튼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이런 품종들 같은 경우는 제가 대부분 겨울에 구입을 했던 그런 품종들이고 아직까지 뿌리가 화분에 활착을 못해서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는데, 이런 다육이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기다려 줘야 됩니다. 기다려 주지 않으면 결국은 무너져 내리게 되는데요. 지금 안쪽에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쪽 같은 경우는 이제 서서히 잎이 펴지고 있는 단계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다려 주면 잎이 서서히 펴지게 되고, 잎이 펴질 때 물을 줘야지만 과습으로 떠나보내지 않는 그런 다육이 키우기를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아메치스 같은 경우도 예전에 영상에서 한번 보여줬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옆으로에서는 물을 끌어올리지 못해서 결국은 이렇게 말라서 없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이 아메치스 같은 경우도 성장기에 들어서면서 뿌리 상태를 한번 확인했습니다. 뿌리 상태를 확인했는데 별 이상 증상이 보이지 않아서 새 흙에다가 갈아 심어주고 대략 한 2주 정도 지난 모습입니다. 어떤가요? 이 기다려주면 이렇게 통통하게 물이 오르는데, 그 전에 너무 물을 자주 주게 되면 결국은 뿌리가 버티지 못합니다. 이 실뿌리가 나면 실뿌리가 많은 양의 물을 흡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겁니다. 악순환이 되풀이되면 새 뿌리가 나오다가 과습으로 죽게 되고, 새 뿌리가 나오면 과습으로 죽게 되고, 이런 반복적인 현상이 이루어지고 결국은 이제 무름병으로 진행되는데요. 그럼 이런 모습을 보일 때는 어떻게 이제 관리를 해야 되냐가 이제 가장 궁금한 부분일 겁니다. 아마 다육이를 키우시는 분들 중에 이런 아이들이 한두 개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런 품종들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어디 부분을 가장 먼저 보냐면 이 맨 꼭대기 위에 부분을 먼저 보셔야 됩니다. 이 아랫 부분 같은 경우는 잎이 오랫동안 말라 있는 그런 상태가 지속되면 물을 최대한 끌어올리지 못한 상태에서 하얘지면서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럴 때는 이 상단에 이렇게 상단을 보십시오. 상단을 보시면 잎이 통통해진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상태면 이제 뿌리가 어느 정도 화분에 서서히 움직이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물을 주기는 어떻게 하냐면 물을 너무 갑작스레 확 주시면 안 됩니다. 확 주시면 안 되고 이 화분이 대략 한 50% 정도 적게 주셔야 되는데요. 가끔 이제 저면관수로 이제 물을 끌어올리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 저면관수가 뿌리가 건강한 상태에서는 큰 도움을 주지만 이렇게 심어주고 물을 끌어올리지 못하는 상태의 다육이 같은 경우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라는 거. 뭐 운이 좋아서 뿌리가 제대로 물을 끌어올리면 별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을 확률이 아주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을 줄 때는 꼭 이 상단 부분을 보셔가지고 생장점 부분부터 시작해서 잎이 통통해지는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지금
영상에 보이는 호피 같은 경우도 완전하게 뿌리가 내린 상태는 아닙니다. 왜냐면 이 완전하게 뿌리를 내리면 잎이 약간 통통해지는데 이 아직까지는 납작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만졌을 때 단단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 봐서는 뿌리가 서서히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뿌리가 서서히 움직이고 있을 때 과도한 간습은 오히려 다육식물한테는 독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상에 보이는 마지막 그 라우린제 철화 같은 경우도 작년 겨울에 구입을 했는데, 제가 겨울에는 다육이를 참 구입을 하지 않는데 너무 수영이 멋져서 구입을 했는데 결국은 뿌리를 내리지 못한 상태에서 한 6, 7개월 하면 지속은 된 것 같습니다. 6, 7개월은 지속이 됐는데 뿌리를 내리지 못하다가 결국은 이제 죽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았고, 지금 생장점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추형 중간중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상처를 입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꼭 지켜주는 부분은 뭐냐면, 이렇게 물을 끌어올리지 못한 그런 품종들 같은 경우는 절대 과도하게 물을 주지는 않는다. 완전하게 굶겨서 약간은 이제 힘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이 기다려주면 어느 정도 회복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물을 끌어올리지 못하는 아이들의 대부분이 뭐냐면 수관이 약해져서인데요. 수관이 약해진 부분은 이 줄기를 잘라서 새뿌리를 내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이렇게 수영을 갖춘 이런 품종들 같은 경우는 수관을 전체적으로 다 잘라버리면 이 회복을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무름병이 오는 상태만 무름병이 오는지만 잘 확인한 다음에 물 주기를 조금만 신경 써준다 그러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회복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영상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잎이 회색빛을 돌면서 서서히 물을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렇게 물을 끌어올리지 못하는 그런 품종들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식물 활성제 같은 경우를 좀 중간중간에 쳐줍니다. 특히 스티뮬레이션 C 같은 경우는 물을 끌어올리지 못하는 그런 품종들, 뿌리가 완전하게 활착하지 못하는 품종들한테 조금씩 이제 시비를 하는데, 효과적인 면에서는 안 했을 때보다는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파키피던 같은 경우도 아주 거의 죽어 나갈 법한 아이를 구입을 했는데요. 뭐 가격적으로 착해서 구입을 하게 됐고, 우선 실험을 한번 해보기 위해서 이제 구입을 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지금 어느 정도 뿌리가 서서히 내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생장점 부분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초록빛 얼굴이 어느 정도 물을 먹어서 통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가장자리 잎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완전한 회복을 하지 않지만 하엽은 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품종 같은 경우도 저 같은 경우 스티뮬레이션 C를 저번 주에 한번 또 쳐주었는데, 효과적으로 면에서는 안 쳐준 것보다는 좀 확실히 효과가 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 물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이 주위로 해서 한 주전자를 한 2바퀴 정도 돌려준다라는 생각으로 물을 줍니다. 너무 과도하게 물을 주면 이 뿌리가 버텨내지 못하기 때문에 다육이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꼭 이 부분을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물을 먹기 싫은데 자꾸 물을 주게 되면 사람도 만약에 배가 고프지 않은데 자꾸 밥을 먹으라 그러면 꼭 탈이 나듯이 이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물도 너무 과도하게 물을 주면 오히려 해가 된다라는 것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다육이는 꼭 이 물을 주면서 잎 사이사이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많은 양의 다육이를 키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하나 키우면서 이 아이의 특성, 그러니까 다육이의 특성을 좀 알아가면서 하나둘 키우는 재미를 느끼셔야지, 그냥 수집의 목적으로 다육이를 키우면 결국 나한테 남는 거는 꼭 이 중노동밖에 없습니다. 중노동밖에 없기 때문에 다육이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육이를 하나둘 구입을 하면서 이 아이의 특성, 자라는 특징을 잘 확인하신다 그러면 다육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이 실패할 확률이 아주 적습니다.
오늘의 주제인 물관리 같은 경우는 다육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뭐 햇살도 중요하고 바람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물이 이 관수법이 잘못되면 이 다육이는 아파합니다. 아프기 때문에 이 한번 아픈 다육이가 회복되는 데는 꽤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물을 줄 때는 꼭 잎 상태를 확인하시고 물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줄기 상태를 물을 줄 때 줄기 상태는 100%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조금이라도 검은 부분이 발생한다 그러면 꼭 그 아이들만큼이라도 자세하게 관리하는, 자세하게 확인하는 그런 다육이 키우는 그런 공부를 좀 익혀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물을 줄 때는 꼭 줄기 상태를 확인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는 게 다육이를 오래 키우는 방법이라는 말씀을 드리며 오늘의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